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사회 파트입니다. 신분제도하고 특히 고려시대의 경우는 지배층이 계속 바뀌죠. 무벌귀족, 그 다음에 무시정변 이후에 원간섭기 때 권문세족, 그 다음에 신진사대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는 여러분 아무래도 뭐 정치 파트나 뭐 이런 쪽보다는 좀 비교적 좀 쉽죠. 부담 없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문벌귀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배층 중심 사회예요. 자, 고려는 가문을 중시, 문벌귀족이 왕실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을 누린 문벌귀족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사회이다.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고대, 물론 지금보다는 폐쇄적인 사회인데요. 고대보다는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고려 사회에서는 다수의 지방 호족이나 유교적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배층이 돼요. 그래서 고대 신라의 경우에는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 사회였지. 그래서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신분이 낮은 계층의 경우에 뭐 하는 거야? 뭐 과거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지배층의 편입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그래서 고대의 진골 중심의 폐쇄적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 사회입니다. 자, 특히 과거에도 언급이 되죠. 새로운 지배층 형성 읽어보시고요. 자, 계층 간 이동이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엄격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분제 사회예요. 조상의 신분이 그대로 자손에게 회습되었지만 자, 정치 상황 변동과 개인의 노력에 따라 사회 계층의 변동이 부단히 일어나서 뭡니까? 신분 상승이 가능합니다. 고대보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려사회 개방성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배운 내용입니다. 자, 대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농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뭐 무슨 뭐 쌀 심고 뭐 할 때 뭡니까? 우르르르 몰라서 뭡니까? 노동력이 중시된 사회죠. 농업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 중심이다. 자, 고려시대 친족 공동체는 몇 개의 대가족 단위입니다. 가족장, 가장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사회 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했기 때문에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대가족 단위입니다. 조선시대도 그래요. 농업사회 특징입니다. 자, 성과 본관 사용,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고려시대 초에 각기 성과 본관을 갖는 새로운 친족 공동체 형성, 평민이 성을 가져요. 중요한 건 뭐야? 그래서 지배층에서 뭐까지? 평민까지 성이 있어요. 자, 그럼 뭡니까? 무슨 노비는 성이 없습니다. 이름 뭐 개똥이면 그냥 개똥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뭐 유언비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무슨 성씨들은 뭐야? 뭐 천민 성씨다. 거짓말이에요. 천민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김씨나 이씨나 요 성씨가 지금도 많은데요. 그렇죠? 김씨가 특히 많은데 그러니까 원래 노비들이 성이 없다 뭡니까? 특히 가보격 이후에 법적으로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성씨를 갖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유력한 가문의 성씨를 많이 따라가는 거지. 주인 성씨를 많이 따라가는 게 뭐 김씨니 뭐 이신이에서 뭐야? 그 성씨가 더 많아졌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노비는 성씨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모든 계층이 성을 갖게 되었다면 틀려요. 요건 뭡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자, 본관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제가 장씨니까 뭐 인동장씨 할 때입니까? 인동이 지금 구미예요. 인동 지방에 많이 사는 장씨, 인동장씨입니다. 근거지를 얘기하는 거지. 김해 김씨, 그다음에 경주 김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뭡니까? 가장 많았던 성씨는 원래 경주 김씨고요. 여기에 분파들이죠. 분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뭡니까? 가장 많은 본관과 성씨는 김해 김씨가 제일 많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근거지가 김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무슨 거기 김해 김씨 중에 어떤 훌륭한 분이 뭐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어디 지방관으로 갔다가 잘 다스려서 아예 정착을 하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자손을 대대손손 나니까 어떻게 돼? 뭐 분파가 생기거나 아니 뭐야? 그쪽 성씨로 바꾸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경주 김씨였다가 뭐 강릉으로 옮겨간 세력이 강릉 김씨가 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이게 본관입니다. 자, 평민까지. 자, 고려의 신분 구성. 고려는 가문에 따른 신분 중시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은 사회 계층을 구분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자, 구성은 고려의 신분 구성은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뭡니까? 지배층이 귀족,
귀족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 밑에 중류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배층이고요. 그 다음에 양민의 최하층이 천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귀족과 중류가 지배층인데 이게 층위를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류 끊어서 뭡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위쪽이 지배, 위쪽이 피지배고요. 그래서 지배층의 상부 구조가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층의 하부 구조.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중류.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뭐라 얘기해요? 중인층에 대응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중인. 그 다음에 양민, 천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크게 귀족과 중류, 양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고려시대에 뭡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구성이 크게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래서 귀족, 중류, 양민, 천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어디야? 지배층, 귀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배층은 보시면 이래요. 지배층은 그래서 전기에 형성된 게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 그래서 문벌귀족이 무신정변으로 옵니까? 붕괴한 이후에 옵니까? 후기에 원간섭기 때 친원파 관문세족이고요. 이후에 말기에 신진사대부. 그래서 지금 공부할 내용은 문벌귀족, 관문세족, 신진사대부예요. 요 해당하는 지배층의 특징을 비교 대조하는 문제를 시험에 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 해당하는 특징들은 뭡니까? 우리가 정치 파트에서 이미 한번 다뤘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지배층입니다. 문벌귀족. 고려 지배층, 전기 지배층의 핵심입니다. 자, 귀족 세력은 왕족 비롯해서 음소와 고음전 혜택을 받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예요. 음소와 고음전, 5품 이상이죠. 형성 시기 성종 때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그 이전에는 호족이 알아서 자치하다가 성종 때 지방관 파견해서 지방의 유력 호족을 흡수했지. 그래서 새로운 지배층이 문벌귀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문벌귀족은 뭡니까? 대대로 고위관직 차지, 문벌귀족 형성, 고려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자, 유형은 호족 출신, 지방의 호족의 과거나 과거 시험, 그 다음에 공을 쌓은 거예요. 중앙관리로 진출, 상호 간의 혼인 및 왕실과 혼인관입니다. 세력을 강화, 문벌귀족 세력을 형성했다. 개국공신, 고려왕조 성립 과정에서 공을 세워 정치 주도 세력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대체로 겹쳐요. 육두품 출신, 신라 육두품 출신의 지식인들이 성종 때 승유정책, 유교를 숭상하는 거지.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합니다. 정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징은 권력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음서의 특혜를 통하여 관직을 독점. 동서문화성과 중추원, 그래서 고려시대 전기의 기구들이죠. 재상이 되어 전국을 주도합니다. 이게 문벌귀족의 특징입니다. 문반,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입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으로 나눠지는데, 자, 문반, 문신이 우대, 무반, 무신은 천시. 자, 귀족은 문반 중심 운영입니다. 거주는 중앙집권적 체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수도를 근거지로 하는 세력이 귀족이에요. 그래서 귀족은 개경에 거주합니다. 그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뭡니까? 형벌.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보내는 게 형벌입니다. 내려가는 것만큼 뭐 하는 거야? 권력에서 멀어지는 거죠. 자, 혼인관계입니다. 이건 어떤 시대건 마찬가지인데 중첩된 혼인관계. 이들은 유력한 가문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이후에 뭐 노벨상을 탄 뭐 경제학자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클래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장악합니다. 자, 왕실과 혼인, 왕실의 외척, 왕실의 외가댁이 된다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야? 내가 국무총리 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귀족인데 그냥 국무총리냐 아니면 왕의 상인인 국무총리냐. 이 당시 고려시대 전기의 경우는 문화시중이죠. 문화시중인데 왕의 장인이면서 문화시중이 훨씬 더 힘이 세겠지. 그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영의정인 거하고 왕의 장인인 동시에 영의정인 거하고 뭡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크죠.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고요.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 여러 딸을 동시에 왕비로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고려시대의 경우는 경원이씨. 자, 그렇죠. 자, 경제력 확보, 관직에 따라 과전을 받고요. 전식과에 의해서 과전 받고요.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는 고금전 혜택을 받습니다. 5품 이상이니까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를 차지. 땅을 빼앗는 거예요. 정치 권력과 함께 경제력을 독점합니다. 자, 신분 변동이 가능하기도 하다.
지방의 향리 자제들 과거를 통하여 벼슬에다가 신진 관료가 되므로 자, 어렵게 귀족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향리 출신이 문벌족이 되게 됐다.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중앙 귀족에서 뭡니까? 형벌로 낙향해서 향리로 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 문벌귀족은 경원이씨, 지금 인천이씨예요.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귀족인 경원이씨는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왕실의 외척이 되어서 뭐야? 80년간 정권을 장악했고요. 이자겸의 난으로 이후에 맛이 갔죠. 기타 해주 최씨, 경주김씨, 파평윤씨, 특히 파평윤씨 유명하죠. 윤관 파평윤씨입니다. 대표적 문벌귀족 가문입니다. 지배층이 변합니다. 무신정변이 터졌고요. 귀족층의 변화는 무신정변을 계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신정권은 이후에 몽고의 칩으로 붕괴합니다. 자, 종래 문벌귀족이 무신정변을 계기로 도태, 새로운 무신이 권력을 잡았으나 몽고의 칩으로 붕괴했고요. 이게 친원파 권문세족이다. 자, 무신정권이 붕괴하면서 등장한 건 친원파입니다. 권문세족, 후기에 정계 요직을 장악하고 농장을 소유한 고려시대 후기 최고 권력층입니다. 유형, 무반가문이나 부원세력, 친원파죠. 종래 문벌관념, 어떠냐? 종래의 가문이 좋지 않았던 애들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자, 새로운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구성계층이 다 했다. 왜 그래? 친원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노비 가문이었는데 열심히 나라를 막 원나라에 비비고 팔아먹어서 권력자가 됐을 경우 뭡니까? 원래 가문은 미천했지. 근데 권력자가 됐지. 친원파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 구성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양한 신분 구성 중에서 뭐야? 문벌귀족. 인주의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전통 있는 전기 문벌귀족이 후기에도 권문세족으로 왕실이나 다른 권문세족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어떤 거야?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 중에서 남아있는 가문들 중에서 친원파. 무신정권기 무신입니다. 언양김씨, 평강치 등이 있습니다. 무신정권 붕괴 이후에도 무인 집권 시기에 성장한 일부 가문은 계속 유력 가문으로 지위를 유지했다. 친원파. 그래서 무신가문 귀족과 읽어보시고요. 다음 새로운 문인층. 자, 무신정변 이후 능문능리, 신관인층 등등이 있습니다.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가문. 자, 몽고를 통역한 역관. 그 다음에 응방을 통해 진출한 칠원윤씨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원정의 공을 세워 출세한 안동김씨. 원과의 관계를 통해 제도한 가문이다. 등등등. 그래서 큰 틀거리로 보면 뭐 하는 거야? 친원파예요. 자,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시험 문제 보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재상지종입니다. 재상지종. 명문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시대건 간에 왕실과 혼인은 중요해요. 고려시대 전개 문벌족도 그렇고요. 고려시대 후기의 권문족도 다 마찬가지야. 조선시대도 그래요. 왕실과 혼인하는 게 정말 영광인데 특징은 뭐냐면 고려시대 후기 원간섭기 때 뭡니까? 왕실은 뭐야? 자, 원나라 황제의 사위야. 그래서 이 왕실의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어쨌든 원나라 황제의 사위고 뭡니까? 이 고려시대의 후기의 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고 어쨌든 원나라 황실의 가족의 일원이니까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돼. 그래서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왕실과 혼인이 가능한 가문의 리스트를 뽑아요. 가문을 아예 지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도 뭡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다른 시대도 왕실과 혼인이 영광이긴 한데 가문의 리스트까지 뽑아놓지는 않아요. 그냥 암묵적으로 좋은 가문하고 결혼을 시키지. 조선시대도 뭡니까? 그래서 왕세자 이렇게 결혼시킬 때 뭡니까? 좋은 가문하고 암묵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지. 아예 뭡니까?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서 뭐야? 이 가문하고만 왕실이 결혼해! 라고 이게 지정된 건 뭐야? 고려시대 후기가 유일합니다. 이걸 재상적이랍니다. 자, 종친으로 같은 성의 장가들은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한 자로서 처리할 것이다. 자,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의를 삼을 것이며 재상의 아들은 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집안의 세력이 미비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야? 철원 70부터 쭉 나와있지. 자, 여러 대의 재상의 종족이다. 명문 가문이니까 자, 고려시대 왕실 어쨌든 뭐야? 원나라 황제의 사위 가문인 고려시대 왕실의 경우 뭐야? 고려시대 왕실에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명문 가문하고만 결혼해라. 이걸 지정한 거예요. 남자는 종칠의 딸에 장가가고 딸은 종비가 듬직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들을 지정한 겁니다.
요 가문이 언급되면 굳이 이 리스트가 나오면 뭐하는 거야? 고려시대 후기. 뭘 묻는 거예요? 권문세족을 묻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권문세족이다. 이는 뭐냐? 자, 관료적 성향입니다. 자, 문벌귀족이 뭡니까? 가문 자체의 권위가 강해요. 원래 뭡니까? 명문 가문이야. 해서 좀 신분적 귀족적 특권을 누렸에 비해서 권문세족은 뭐야? 현실적 관직을 통하여 정치 권력 행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얘기했죠. 원래 비천한 가문인데 어떤 거야? 나라를 팔아먹는 능력이 있어. 아, 너 세금 잘 뜯어가지고 우리한테 잘 보내는구나. 뭐 이렇게 뭡니까? 능력이 있는 애를 뽑아서 관직에 임명해서 걔가 출세했기 때문에 뭡니까? 뭐야? 문벌, 신분 중심의 문벌귀족보다는 상대적으로 뭡니까? 업무 중심의 관료적 성향이 농후했다. 뭡니까? 문벌귀족이 뭡니까? 비교적 신분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면 자, 권문세족은 뭐야? 관료적, 능력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내가 원래 노비 가문인데 독립운동가들 무지하게 밀고 하고 색출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 그럼 뭐야? 걔가 총독부에서 출세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원나라 애들이 볼 때 뭐야? 얘는 원래 노비였는데요? 아, 우리 알게 뭐야? 쟤는 능력 있으니까 우리가 쓸래. 이런 거예요. 문벌귀족보다 뭡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능력적 측면이 좀 더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말개 사대부가 개국을 추진하지. 그래서 권문세족보다 더 관료적입니다. 사대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국을 추진할 때 뭐 정도전이니 정몽준이 이런 사대부가 뭐 하는 거야? 기존의 권문세족보다 더 능력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권력 북정. 그래서 권문세족 얘기하는 거예요. 북정의 최고합의기관 도평의사사. 이거 후기 때 최고 기구예요. 첨의부나 밀직사, 정계요직을 장악한 최고권력층입니다. 자, 과거보다 뭡니까? 음서. 이번 출세한다고 뭐야? 대부분 음서로 신분을 세습시켜갑니다. 자, 대농당이다. 산천경계. 어떤 거요? 개토지를 늘려나가는 거지. 산천경계가 뭐냐면 저기 산부터 저기 산까지가 내 땅이야. 이런 거예요. 저기 강부터 저기 강까지가 내 땅이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농장입니다. 국가에 또 세금을 안 내. 국가의 지정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또한 몰락한 농민들을 농장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노비철 막 부려요. 를 축적합니다. 친원파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친원파. 대외적으로 친원파로 원의 앞잡이가 되어 고려에 폐해를 끼친 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유교적 소양은 뭡니까? 부족합니다. 무식해요. 음서에 의한 신분 세습 신분으로 유교적인 소양, 교양과는 거리가 멀었고 불교를 옹호하거나 뭐 비판할 땐 좀 온건하게 비판합니다. 자, 몰락. 이성계 위화도 회군이 뭡니까? 과전법 시행으로 전제개혁입니다. 토지 국유제가 시행되면서 권문세족은 농장을 몰수당하죠. 세력이 역화됩니다. 이어 실권을 장악한 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신진사대부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요. 보통 사대부 하면 여러분, 사대부 하면 조선시대 양반이에요. 근데 고려시대 말에 등장한 사대부여서 앞에 수식어인 신진이란 말을 붙이는 거지. 신진은 가문이 한미한 하급관이나 향리의 집안이 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연원은 무신집권기 때 향리층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친원파가 되는데 다수가 사대부로 성장합니다. 자, 무신집권기래 지방 향리 자재 중심 경제력과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 세력은 최씨 정권에 참여했다. 무신들의 부족한 학문. 그러니까 무신들은 싸움만 할 줄 알지. 무식하니까 학문과 행정 능력을 보완했다. 중앙진출에서 원의 간섭과 측근 정치인에서 정치적 주의가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일부는 측근 세력, 친원파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신진 세력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신진사대부로 성장. 성리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폐단을 시정하려 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내거나 교과서 할 때 뭡니까? 뭐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이렇게 따르는데 실제로는 몇 개 얽혀 있어요. 우리가 사대부로 공부한 사람 중에서도 뭡니까? 권문세족 같은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교과서의 경우 뭡니까? 이렇게 나눠놓는데 실제로는 뭐 서로 결혼만 이렇게 얽혀서 쪼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권문세족과 대립했다. 그래서 사대부들은 자신의 기반을 침해하면서 농장을 확대한 권문세족, 특히 악랄한 친원파, 충돌하게 되자 국가의 공적인 힘을 강화해서 그들의 비리와 불법을 견제하고 자신의 기반을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참여합니다. 자, 특징은 학자적 관료입니다. 이들은 권문세족보다 더 행정실무에 밝아요. 주로 과거를 통하여 정계 진출. 우리는 시험 봐서 합격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도 잘해. 이런 거지.
자, 중소지주입니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 토대가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역사를 변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야? 정말 하층보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려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개기는 거죠. 그래서 청렴과 지조를 지켜나갈 수 있다. 관문세족의 비리와 불법을 견제할 수 있다. 분명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문세족이 친원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나라를 견제하려고 친명파가 돼요. 조선 개창 이후에도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성리학이다. 성리학을 수용합니다. 고려시대 이 4대부들, 이 성리학이고요. 그래서 성리학이 뭔지는 문화 파트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전 4대부의 학문적 기반은 성리학이다. 관문세족의 친원적, 친불교적 성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개혁의 추구. 이들은 국가의 지정이 어려워지고 전식과 분계로 과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전의 폐단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농장의 문제를 지적. 관문세족과 충돌했고요. 그래서 고려 말에 신진 4대부들은 관문세족, 친원파로 대표되는 구질서와 여러 가지 모습을 비판, 전반적 사회개혁과 문화혁신을 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와 조선의 왕조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자, 고려의 지배 세력. 그래서 크게 보면 문벌귀족, 관문세족, 신진사대부입니다. 형성직 이런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건 이거예요. 정계 진출은 과거 플러스 음서예요. 관문세족은 주로 음서고요. 사대부는 주로 과거예요. 경제 기반입니다. 전식과 공음전인데요. 전식과 제도 아래 그 내부에 공음전식과가 있지. 이게 무신정변으로 붕괴합니다. 관문세족은 뭐야? 대농장입니다. 그러니까 문벌족과 관문세족 좀 비슷비슷한데 요거 차이가 있어요. 관문세족 때 옵니까? 전식과 공음전 이렇게 낼 경우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아닌 거지. 그 다음에 대외관계. 관문세족은 뭐야? 친원파고요. 사대부는 친명파. 이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고요. 관료적 특덕은 뭡니까? 문벌귀족은 여기에 있는 지배층을 비교할 때 뭐 하는 거야? 신분을 중시하는 편이고요. 관문세족은 신분을 중시하되 문벌귀족보다는 실무적입니다. 그러니까 친원파니까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대부의 경우 뭡니까? 개혁 세력이기 때문에 실무 능력이 더 중시될 수밖에 없지. 고려를 뽀갠 다음에 나라를 새로 만들 때 뭡니까? 뭐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실무적인 능력이 실제로 뛰어난 사대부들이 많이 있었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도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성들 뭡니까? 대비시킬 문제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자, 사회 파트의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고려시대 집권 세력이다. 이건 말 그대로 뭐야? 순서를 묻는 거지, 순서. 호족이 제일 먼저 있죠. 그 다음에 호족이 문벌귀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문세족 4대분의 순서 자체를 묻는 문제. 난이도는 낮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에 나오는 문제 당연히 뭐예요? 찍을 묻는 문제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건 뭐야? 관문세족과 4대부예요. 자, 4대부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어요. 4대부는. 자,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 여러분 대지주 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집권층이지. 답이 2번입니다. 신진 4대부는 뭐야? 중소지주. 자, 명나라 입장을 지지했고요. 학문과 실력을 고루 겸비했다. 네, 뛰어났다.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비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우리가 풀어볼 만한 문제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보시면 자, 앞에 얘기했죠. 다음 자료에 나타난 지배층입니다. 자, 보시면 종친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 명문 가문이네, 부인을 살 것이다. 그래서 재상의 아들은 종실, 그러니까 왕실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한다. 이게 합리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제가 얘기했죠. 요 가문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어떤 거야? 특정한 가문, 명문 가문 리스트만 쭉 뽑아보면 뭔가 얘네만 왕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네는 전기의 문벌귀족이야, 후기의 관문세족이야. 후기의 관문세족이야. 그럼 관문세족, 후기의 친원파를 푸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5풍 이상 고위관료의 주류, 음서나 고음전에서 음서나 고음전 뭡니까? 전기. 고음전, 음서 뭐 이런 거 돼 있죠. 특권층 돼 있습니다. 특히 고음전, 고음전식까지. 이건 전기의 문벌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교정도검이라는 독자적 정치교 만들고 막대한 사병을 조직해서 무력 기반으로 삼았다. 그건 뭐야? 최씨무신 정권이죠. 자, 첨의부 재신, 위직사 출신, 도평의사 사업장에서 고려시대 원간섭기 때 최고기구 도평의사 이 답이에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이 2007년 문제인데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계속 변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문이 한미하고 지방이 향리 출신마다 과거를 통하여 중앙의 관리로 진주했다. 이건 신진사대의 특징이지. 여기 나와 있는 요 해당하는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거요? 해당하는 지배층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지. 이런 문제가 뭡니까? 풀이할 때 정말 정리하기 좋은 문제라는 거. 해당하는 문제 뭡니까? 꼭 숙지를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이나 뭐 한능검 시험 준비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류층 이하 뭡니까? 다음 시간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